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승부 2부 7시부터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자, 일단 여의도 내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조기 대선 사실 국민의힘은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일도 그런 분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지만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행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국민의힘 상황. 당에서 공식적으로야 탄핵을 부정해야 하니까 인용 가능성을 적게 생각하니까 준비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건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일 뿐이고 비공식적으로는 각 주자들은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예. 지금 말씀하실 분들은 한동훈 대표 제외하고는 다 마이크 잡고 메시지 다 발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빨리 나오셔야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분의 선택이죠. 예, 다른 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설령 출마 결심을 하더라도 이거 인용될 때를 전제한 거예요. 예. 하더라도 다른 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다른 크겠죠. 방식. 재밌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라면 기존 정치인들처럼 뻔한 거 있잖아요. 마이크 앞에 두고 종이 펼쳐서 아래 보다가 앞에 보다가 하는 그런 형식의 복귀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판승부 출연 뭐 이를테면 이런 거가 되겠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예. 윤 대변인님이 예. 거의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결과는 다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보력. 윤 대변인님이 어느 캠프에 가는지를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말 그런 촉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거의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가 저는 있는 거예요. 제약가림도 못하는데 제압가림도 못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 국민의힘의 어떤 방향을 보려면 윤희석 전 대변인의 입을 아닙니다. 주목해라. 아니에요. 예. 자, 우리 김상욱 의원님. 네. 자, 이제 여권 내 상황. 우리 의원님께도 내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우리 김 의원 같이 좀 하지. 뭐 이런 말씀하는 후보들 없었어요? 뭐 아직 직접적으로 말씀 주시는 분은 당연히 아직은 뭐 없는 상황이고 간접적으로는 있었군요. 다들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뭐 강성 지지층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당내 경선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이 그 개헌 토론했었잖아요. 네네. 의원님 가셨어요? 네, 저도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저는 또 바로 상임위가 있어서 일부러 다른 데 가신 겁니까? 자리 안 지키시고?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 열심히 해야죠. 그래갖고 국회 여가위 하는데 중간에 빠지셔갖고 여기 갔다 오셨구나. 아니 그때는 또 농해수위. 농해수위까지. 저 빨리 배워야 돼요. 농해수위. 그걸 같이 겹쳐가지고. 네, 그렇군요. 또 주목되는 부분이 그 원희룡 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한동안 자명하다가 이제 헌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도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박 시장님은? 이제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좀 애매하죠. 본선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당의 많은 분들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극우적인 지지자들의 지지는 충분히 받겠지만 뭐 정말 본선에 들어간다면 25%에서 3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중도층에서는 사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미지도 그렇죠.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그것보단 조금 낮지만 거기까지다. 수치로 표현한 몇 퍼센트 정도? 젊은 김문수? 예. 조금 스마트하게 보이는 김문수일 정도다. 그래서 큰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른바 친윤 대통령 탄핵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한쪽에 다 모인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홍준표 시장도 나도 좀 지지해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당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윤희석 대변인. 의미가 있는 게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등판하실 때 그 국회 소통관 예약을 했던 사람이 조정훈 의원이다. 이분이 친윤이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굳이 다른 의원분들 많이 아실 텐데 왜 조정훈 의원을 매개로 해서 소통관에 등장을 했느냐. 그리고 두 분이 사진도 같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저희 당에 솔직히 지도부에 계신 분들과 진짜 찐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이철규 의원이나 우리 뭐 울산에 계신 몇 분들 이런 분들 하고
그분들이 지도부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류가 좀 다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 제가 찐윤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분들은 김문수 또는 원희룡 그 두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지도부는 좀 다른 분을 생각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류가 좀 보이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네. 원희룡 의원이 조정훈 의원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런 차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은 친이계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가까운 분 다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렇고 넓게 보면 김문수 의원도 다 그렇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으로 단일화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제가 입장은 성향은 다르지만 예. 이분이 막 이렇게 본인 자리에 욕심 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난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안 하신다. 보수의 승리를 위하면 뭔가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라 제가 봤을 때 본인보다 오세훈 시장의 확장성이 더 있다고 하면 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하고의 어떤 단일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예, 오세훈이다. 예, 오세훈 쪽으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방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와 다른 아니 그게 아니라 지도부라고 하시는 분들과 지도부와 찐윤과 원래 윤 대통령과 엄청 가까웠던 분들이 살짝 다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김문수 장관이 누구를 밀고 한 발 물러선다는 대상은 오세훈 시장이라보다는 원희룡 장관으로 보는 게 맞다는 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지도부는 김문수 장관과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한 전직 중진 여당 의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예. 한동훈 대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민심과 당심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처럼 전 대변인이죠. 말씀처럼 찐윤들이 아직도 당내에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분들이 김문수 장관 원희룡 전 장관을 민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은 약간 뭐랄까요 기괴하다. 기괴. 어떻게 지금 찐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드러내놓고 내가 찐윤이라고. 대통령은 누구나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런데 슬슬 이제 또 찐윤의 모임들과 목소리가 저도 윤석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데 나와요.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물론 탄핵은 심하다. 왜? 그 명분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일부 여당에서 탄핵이 되면 국론이 분열되니까 그게 명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일단 뭐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도 찐윤을 얘기하면서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그것도 표면적으로 예. 저는 그건 우리 사회의 가장 뭐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님 형사 재판들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예. 탄핵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이게 대통령직을 딱 내려놓고 나면 본인이 내려놓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관심이 확 사라지거든요. 뉴스도 안 다루고. 그렇죠. 그러니까 찐윤도 제가 봤을 땐 3월 7일까지 3월 8일부터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이런 것도 언론도 크게 관심 안 갖고 그날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 참여한 50명 의원들 참여한 분들 이분들 보면서 이분을 친오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바꿔지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3월 7일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또는 그 전신이었던 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면 당의 쇄신 또는 중도 확장 또 연합 전선 형성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했을 때 좋은 결과로 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기고 나서 당을 쇄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쇄신을 이끌었던 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예전대로 돌아가 버리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는데 뭐 저 생각에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선거의 승리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 우리 당도 쇄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고 중도 확장성의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저는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들이 중심으로 결국에는
모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하는 찐윤으로 분류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익관계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분들이세요. 가장 민감한 분들이셔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이석 대변인 웃으셨어요. 유리한 쪽으로 빨리 움직이시지 않겠는가. 공감의 웃음이죠. 기득권을 또 말씀에서 너무 공감이 됐어. 현역 의원이 훌륭하십니다. 이석 대변인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이석 대변인도 공천만 받았으면 현역 의원인데. 아픕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이름이 다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변호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최소한 이 두 분은 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의원님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뭐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일단 대선 전까지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일들이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지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 본선 이렇게 치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법사위에서 이분을 불러서 이분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아마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분이 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뭐 접촉하고 그래도 명확하게 뭐 얘기는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카드를 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분 변호인이 그때 전화 인터뷰 맞아요. 한 거를 보면 상당히 자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명태균 씨랑 관련된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정치인이 100명 넘게 140명 핸드폰이 있다,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진짜 무속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학자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무속 그 자체다라고 할 정도가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자, 근데 뭐 특검법은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여권 관계자와 더 연결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도 당혹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하는지 저희도 모르니까. 아까 뭐가 하나 문건이 와서 제가 좀 보기는 너무 많아서 보다 말았는데. 문건 어떤 문건?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발표한 뭐가 있는 거 제가 살짝 봤는데 윤 대통령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소통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이제 핸드폰에서 나온 거 거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보여요. 일단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나온 거 이상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거를 또 갖고 있느냐. 그랬으면 저분의 성정상 이미 얘기하지 않았을까. 구속된 지도 오래됐고 지금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들을 오세훈, 홍준표 두 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변호인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고 또 특히나 19일에 국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기로 했잖아요.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간다. 다만 이제 구치소까지 오면은 참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박범계 의원 얘기는 들어보면 그래서 원격으로 화면으로 이렇게 뭐 줌 뭐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시스템이 되는지 좀 알아보겠다. 박범계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은 직접 면회도 갔다 오고 뭐 여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고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떨치려면 다리가 아프다 하더라도 국회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땐 엄포에 가깝다고 봐요. 좀 김상호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한테 너무 노란함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상호 의원님은 명태균 씨랑 한 번도 연락해 보신 적 없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영남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연락이 있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연락처 자체가 없어서 저는 깨끗합니다. 근데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명태균의 입에 또 명태균의 말에 여야 모두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명태균이 자기 보러 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는 되게 좀 건방지고 무례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못 올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 보고 오라 가라 한마디로 여든 야든 나한테 잘 보여라 나한테 잘 보이는 쪽 편들어 줄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명태균이라는 이런 사람에게 노란함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대선 앞두면 하나하나 다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품위와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명태균 관련 의혹들은 다 밝혀져야 되는데 특검을 여당이 결단코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원지검 사실은 창원지검 전담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평검사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좀 그쪽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평검사 인사는 사실은 늘 2월에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도 어차피 인사는 돌아가야 돼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만 검찰이 신경 쓰는 건 사실은 대통령과 명태균 씨 여사. 특히 대통령은 불소추기 때문에 물론 수사는 받아야 되지만 이미 더 엄청난 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중에 치더라도 그럼 여사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사가 나눈 카톡들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검찰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볼 때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 부분은 큰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뭐 이준석 이쪽이 더 신경 쓰일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는 진척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참고인을 조사한다거나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명태균 관련 얘기가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인데 창원지검은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로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관련성을 먼저 보는 게 가장 또 우선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격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약간 애매하게 뭐랄까요 아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특검이 하면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도 뭐 해야 된다고 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주자들의 행보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더불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만났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 김한규 의원님, 당내 지금 조기 대선을 사부작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다 노골적으로 준비하시는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탄핵이 될 거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시간이 되게 없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보수당은 15일 이내에 다 대통령 후보까지 뽑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원 당규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후보들은 다 이미 뭐 실질적으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의원들은 뭐 여기저기 캠프에 뭐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쪽도 뭐 특별히 뭐 캠프를 꾸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뭐 국민들이 보시는 거나 국회 내부에서 보는 거나 이렇게 경선을 하도 무슨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김경수 뭐 언급되는 분들이 다 이번 이제 대선 국면에서 뭔가 본인이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른 차별성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또 당대표 선거라든지 혹시라도 저희가 여당이 되면 뭐 여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 준비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개헌 얘기를 꺼냈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개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명계 주자들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어떤 개헌이 또 화두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어떤 마음이세요? 이재명의 독주 체제인 상태에서 민주당 아무리 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잠룡이라 할지라도 뭐 명분이 있어야 같이 뭉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만드는 하나의 전선으로 개헌을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의 명분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탄핵이 우선이다 이 말만 반복하고 내란 진압이 계신데 우선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으로 그냥 가는 거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명운을 걸고 그분들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겠죠. 저는 조국 신당의 존재를 계속 유심히 봅니다. 바깥에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건재하고 있고 그 당에는 뭐 주인도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조국 신당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과 합당 그런 거 전혀 지금까지 시도가 없었어요. 다른 노선을 간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대선 후보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과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려운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 비명계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스페어 후보의 가능성도 있어요. 후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3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정말 민주당은 후보 정말 못 내고 대선 치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안의 후보로서 다른 분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활동의 터전으로서 조국 신당 또는 뭐 빅텐트 얘기 하던데 그쪽에서 뭐가 됐건 꼭 민주당만이 그분들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근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비명계들은 쇄빙선과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친명에 대한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했을 때 더 앞서 있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할 수 있는 쪽은 다양성을 요구하는 쪽은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어서 이 양쪽에서 손잡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개헌 논의는 전 그래요. 개헌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선 때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뭐 4년 중임제든 분권형이든 같이 하자. 이거라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목소리는 자 대선 주자들이 나는 내가 당선되면 내 임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하겠어라고 약속하자. 후자는 가능한데 물론 지금까지 다 약속을 안 지켰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번 대선에 같이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개헌 투표를 하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다. 일단 뭐 예를 들어 분권형도 있을 것이고 의원 내각제를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이거 절대 대선이 석 달도 안 남았는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투표에 대선 날 같이 붙인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야당 주자들도 그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다. 대신 주자들이 각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개헌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걸 가지고 대선 토론에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하자는 목소리는 야당 원로들도 이번에 하자는 목소리를 냈는데 저는 의미 없는 얘기라고 봐요. 혼란만 줍니다. 두 의원님 30초씩 김상우 의원님. 네, 뭐 개헌에 관한 사실 필요성을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헌 논의를 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대선 후보 되시는 분들께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사태들을 통해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대선 후보 되시는 분들께서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저는 사실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는데요. 제도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하기 따름이거든요. 누가 대통령이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헌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의 권력은 상당할 거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거든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어떤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한 거를 다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좋은 사람을 뽑으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탄핵이 되고 나서는 개헌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비명계 주자들이 개헌으로 뭉치는 게 무의미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아마 당내 분위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네 분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내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